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무제표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뭐 재무제표를 굳이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재무제표를 공부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들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이것만 봐서는 뭐든지 다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또 따로 정리해서 또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뭐 필요하다 뭐 이거 갖고는 얘기가 안 되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의 재무제표와 국내 주식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니 뭐 재무제표란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현금흐름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뭐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지는 게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삼겹살 여러분들 구워 드시죠? 우리는 그냥 삼겹살 생고기 썰어서 그냥 먹으면 맛있죠. 근데 미국에서 삼겹살 그렇게 먹나요? 그렇게 안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돼지고기를 갖고 다르게 요리를 하죠. 돼지고기란 재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돼지고기란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겹살이 나오고 미국의 폭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그 숫자라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현재 지금 미국은 갭이라는 그 재무제표를 쓰고요. 한국은 KIFRS라는 재무제표를 씁니다. 뭐 복잡합니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실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나타내는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갭에 의한 거와 IFRS에 대한 것들 이게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갭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산재평가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고 자산재평가 아시는 분들은 이학년 교수님처럼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산재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10억에 산 건물이 지금 100억이 됐다. 그럼 갑자기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이 90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사용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면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정가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0억이 2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요 공정가치에 보는데 최근에 삼성물산 주가 보셨나요? 삼성물산 주가 보신 분들 뭐 대형주니까 잘 안 보시는데 삼성물산이 8만 5천원에서 10만 원을 넘어섰어요. 왜 그렇게 넘어섰을까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5만 2천 원대 초반이죠. 따라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재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주식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오고 아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아실 수 있는 게 포괄이라는 단어예요. 포괄손익계산서. 이게 지금 미국에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없어요. 한국에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와 페이스북을 비교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 네이버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하죠? 첫 번째가 광고 수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라인의 자회사 평가 아니겠습니까? 일본 라인에 대한 자회사 평가를 두고 네이버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해요. 페이스북의 자회사 중에 가장 똘똘한 놈이 뭐죠? 최근에 인수한 거? 인스타그램입니다.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을 얘기할 때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나요?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별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손익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우리나라는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을 건드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모르고 투자하셔야 될까요? 모르고 투자하면 깜깜이 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가 오르네 내리네 이거 갖고 얘기해봤자 무슨 승부수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는 주석이 커졌다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이 크다라는 점, 이게 한국재무제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라서 자회사가 달라지고요. 자회사가 달라지면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을 비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나가겠고, 이런 것들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시려면 저희가 이미 컨텐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US스탁에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11월 중순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기업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 수준이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릴 게 셀트리온과 에비비라는 회사예요. 에비비 같은 경우 엘러간을 최근에 인수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견조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에비비 같은 경우 주가는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차트를 놓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라가겠거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1년의 주가 흐름을 보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보시겠는데, 주가 수익 비율 보이시나요? 무려 90배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무려 90배예요. 물론 저 주가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FDA 승인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들을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비비도 똑같아요. 에비비는 몇 배? 40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뭐로 구성이 되나요? EPS와 PR 관계로 보셔야 돼요. EPS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PR이 벌써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주가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보시면서 풀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저희의 US스탁의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분명 좋은 수익 내는 그러한 팁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